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통큰 양보를 기대한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의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각각 11석, 7석씩 가져가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절차가 필요한데 법사위원장직은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결위원장도 통 크게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참 뻔뻔하고 달라진 게 없는, 야비하기 그지없는 미통당다운 주장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행포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이 여러 급박한 사안들을 사사건건 막아서서 무생물 국회, 먹통 국회를 만들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고 이번 선거를 통해 소위 의석 몰아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장 정수를 11대 7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처사인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다시 통합당에 넘겨주길 기대한다고요? 이게 무슨 개 트리 마는 소리고 이게 무슨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란 말입니까? 민주당은 5월 27일 아침 부랴부랴 통합당과 상임위 여 10일, 야 7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되는 입법부 공백기는 얼마나 빨리 원구성을 마치느냐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6월 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 져야 하고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 기한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는 어디일까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각 당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호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연 국토위와 산자위에 대한 쏠림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1명 총선 후보 중 99명이 국토위를 선택했고 74명이 산자위를 선호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총선 후보 128명 중 70명이 국토위를, 40명이 산자위를 택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부동산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같은 사회 간접자본 관련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역의 도로나 기차역 같은 생색내기 좋은 사업을 따오려면 국토위처럼 좋은 상임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산업정책 등을 다루는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인기가 국토위에 버금갑니다. 국토위보다 못하지만 지역 민원사업을 관철시키기에 좋은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국토위와 산자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 당선인들은 노동 문제에 관심도가 높다 보니 모두 환경노동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어촌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구 당선인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역으로 본다면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충북 지역 당선인들 중 농해수위 선호도가 특히 높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오랫동안 농해수위에서 활동했고 농해수위 위원장도 역임을 했을 정도로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농해수위 선호는 생각 이상으로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상위원회는 국회의원들 사이의 비인기 상임위입니다. 검찰, 법원 등을 감시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의 위헌 소지나 타법과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자신의 지역민원 사업 유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위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비선호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다르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는 비인기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용이 안 된다면 이지망으로는 언론개혁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희망하고 있고 3순위는 외교통상 통일위를 희망했습니다. 교사 출신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당선인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1순위 교육위, 2순위 환경노동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인 김진애 원내대표는 1순위 국토교통위, 2순위 기획재정위, 3순위 문화체육관광위를 희망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자당 비례대표 3인방의 상임위를 공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소수정당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 배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관심은 온통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 배치될 수 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사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강욱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의 희망과 달리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법사위 배정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수구 언론과 보수 야당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조국 사건 재판받는 최강욱 국회 법사위 지망 논란, 형사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정 요청했다 등의 헤드라인을 단 뉴스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최강욱도, 황운하도, 김기현도 국회 법사위 배정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래한국당은 26일 국회가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을지 말지는 여당이 배출한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에 달렸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에 가는 게 국회가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듣는 거란 얘기입니다. 수구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조국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사위에 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20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받았음에도 끝내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의원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21대 국회 당선인 중 법사위를 희망한 의원들 중에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이 여럿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법사위 희망자 중 10여 명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대표의 법사위 배정 요청에 수구 언론과 보수 야당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최강욱 대표만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가 드물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서 정치검찰의 수장에게 그의 장모건과 채널A, 한명숙 전 총리건 등 수많은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정의에 대해 심판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만약 최강욱 대표를 말도 안 되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라면 그 후폭풍을 절대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